영재는 전부 다 진리집합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있으면 명제가 있는데 명제가 참것이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지. 자, P면 Q에다가 만약에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참이 되기 위해서는 자,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본다고 했을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얘는 참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여기서 일단 P라는 집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P라는 집합은 x-a하고 자 2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x-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 2보다는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x는 a-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보다는 작다라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돼? 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바로 P의 범위가 되고, 자, Q는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Q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5하고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이 P가 된다고 했어.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P와 뭐가 되는 거지? Q의 교집합이 뭐가 되면 P가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교집합 또는 합집합이 하나의 집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걸 뭐 우리가 흡수법칙이라고 얘기해 준다고 했어. 자, 흡수법칙은 언제 이루어져? 두 개의 집합이 서로 포함 관계일 때 되는 거지. 교집합은 어떤 놈이 나오고? 작은 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큰 놈이 나온다. 그래서 P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P가 Q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가 되는 거야? 5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게 이게 바로 Q야. 근데 P는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P는 이 안에 있으려면 흰 콩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얼마? A-2 여기는 A 플러스 2. 자,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야? A-2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는데 자, 바깥쪽이 깜장콩이니까 둘이 같아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얘가 이쪽으로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A 플러스 2가 5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같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는 총 모두 1, 2, 3, 3개가 돼. 자, 이해가 되지? 자, 이게 몇 번이라고? 10번? 자, 여기다 좀 더 쓰자. 18번은 자, 전체 집합을 보게 된다면 1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 2, 3에서 쭉 해서 어디까지? 10까지를 나타내 주게 되겠다. 자, 진리집합 P는 뭐가 되는 거야? 진리집합 P를 나타내 주면 어떻게 돼? X는 홀수라고 했으니까 1, 3, 5, 7, 9가 되고 Q는 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 3, 5, 7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명제가 줘야 돼. 명제가 어떤 명제야? P 또는 Q이면 R이다가 참이 되래. 자, 그럼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P와 Q의 합집합이 R에 포함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P와 Q의 합집합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는 저기 넣었으면 1, 2, 3, 5, 7, 9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때 R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집합에서 뭐라고 했냐면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집합의 개수는 뭘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라고 했었지?
그것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집합 뭐 A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때 A가 가능한 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집합들의 뭐냐면 부분 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알겠지? 지금 뭐냐면 여기 R의 집합을 구하라니까 R이 가능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R은 반드시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돼?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돼.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지만 1, 2, 3, 5, 7, 9 여기 있는 6개를 뭐 해줘야 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해줘?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 부분 집합 구해주면 되지. 자, 전체는 몇 개야? 몇 개 빠져? 그럼 몇 개에 대한 부분 집합 구해주면 돼? 그래서 2의 4승에서 얼마가 돼? 16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이란 말이 있잖아. 모든과 어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자, 모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모든은 뭐냐면, 모두 만족이라고 해야 되겠지? 모두 만족을 해줘야만 이걸 뭐라고 해준다? 참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하나라도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만족하지. 비만족? 하나라도 많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거짓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하나라도 만족을 해주게 되면 뭐라고 해주면 참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겠지만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참 거짓은 모든이라는 거 전부 다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만 만족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준다고 했어? 어떤 명제가 있어. 명제가 있는데 이것이 참이다. 왜 참이냐라고 물으면 뭐 해주면 된다고 했어? 증명을 해주면 돼. 증명을 통해서 이것은 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래. 도대체 왜 거짓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반례를 들어주면 돼. 요거 하나 때문에 어긋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1번 소수는 홀수이다.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전부 다 홀수가 돼야 돼. 맞아, 틀려? 아니지. 왜? 그렇지. 이거랑 반례를 들어주면 되죠. 2가 있잖아요. 2가 있는데 2는 소수이지만 얘는 홀수가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면 되고.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0보다 크다. 맞아, 틀려? 모든 실수를 제곱하면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지. 0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이 x보다 작다는데 그럼 얘를 만족하는 실수가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되는 거지. 자,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고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서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만족을 시켜주는 x의 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를 봤더니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야. 자,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0보다 큰 값에다 2를 더했는데 0보다 작을 수 있다? 없지. 그래서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은 유리수이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반례를 들어보자. 반례를 들으면 이렇게 들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 얘를 제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서 여전히 무리수가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곱한다 해서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하나의 제곱근에 대해서만 제곱을 하면 없어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아까 문제가 몇 번이었지? 몰라. 야, 그, 찾아봐. 자, P는 어떻게 되겠어? P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x-a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고, 그 다음 q는 절대값 x-2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자, p면 q가 뭐가 되래? 참이 되래. 자, 참을 이렇게 두 줄을 그어주면 되는 거지. 자, 이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둘 다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풀어줘야 되겠지. 자, 크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벌어진 범위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첫 번째 P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x-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a x-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a-3보다는 작거나 x는 3 플러스 a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Q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이거 절대값 쪽이 더 크니까는 벌어진 범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x-2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2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선을 나타내 주게 되면 첫 번째 q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q를 먼저 그려보자. 그래서 1보다 작고 그 다음 얼마보다 커? 3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런데 p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p가 q 안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a-3 이 안쪽부터 내려가야 되고 여기는 안쪽에 포함된 형태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얘가 여기 밖으로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얘도 이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놈 때문에 a-3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둘 다 깜짝보니까 같다 상관없겠지? 그래서 a는 뭐가 돼야 된다? 4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a 플러스 3이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0, 1, 2, 3, 4 총 모두 몇 개? 5개의 정수를 가지게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죠. 알겠어? 부등식을 증명할 때 증명하는 방법 총 모두 세 가지인데 어떻게 있어? 자, 부등식은 총 모두 어떻게 있냐면 어떠한 두 수 A와 B가 있다면 A가 B보다 더 큰 경우가 존재하게 되고 또 하나는 A와 B가 서로 같을 때 존재해야 되고 또 하나는 A가 B보다 작을 때 존재하는 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돼. 그런데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용 많이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방법이야. 첫 번째는 차를 이용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를 뺐을 때 이것이 0보다 크냐 아니면 A에서 B를 뺐을 때 이것이 0이냐 아니면 A에서 B를 뺐을 때 이것이 0보다 작으냐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계산해 주게 되는 거지. 자,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방법이니까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차를 이용해 주는 방법 말고 제곱의 차를 이용해 주는 방법이야. 제곱의 차를 이용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B를 이용을 해주게 돼. 그래서 어떠한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준 것이 0보다 크냐 아니면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준 것이 0이냐 아니면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준 것이 0보다 작으냐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를 B로 나눠줬을 때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크냐 아니면 A에서 B를 나눴을 때 분자 분모가 서로 같으니까 1이 되느냐 아니면 A에서 B로 나눴더니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으냐라는 것을 구별해 주게 돼. 그래서 이렇게 제곱의 차라든가 또는 B를 이용을 해주는데 B를 이용하는 걸 잘 이용 안 해.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나눴을 때 이게 딱 약분이 돼서 없어진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 좀 많이 이용이 되겠지만은 그걸 왜 제한 이용은 이걸 잘 이용을 하진 않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많이 이용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문제가 있어. 뭐냐? 부등식은 부등호의 성질을 보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0보다 큰 수 양수로 나눠줘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양변에 음수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똑같은 걸 곱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나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곱하거나 나눴다는 것을 이야기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음수라도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 전부 다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너 생각을 해줘야 돼. 특히 여기서는 특별하게 B는 0이 아니어야 돼. 분모가 0이 아닌 경우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용을 해주게 돼. 그래서 양수일 때를 이용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얘가 확실하게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냐? 그래서 얘는 언제 많이 이용을 해주냐면 제곱을 했을 때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 뭐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제곱하면 없어지는 게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뭐? 제곱근. 제곱근 제곱하면 없어져. 또 하나는 절대값. 왜 i는 대수비가 불가능해. 복수수는 대수비가 불가능해. 그래서 얘는 i 있는 것은 쓰진 않아.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제곱하면 없어져. 그래서 요 두 개가 존재하는 식에서는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요. 어차피 루트와 또는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이것은 양수로 임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떻게 돼? 지금 뭐가 가가 문제야? 가는 뭐야?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이걸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절대값 A의 제곱에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의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지. 절대값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런 성질이 있어. 절대값은 첫 번째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어지게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값끼리 곱해주면 안에 넣어서 같이 곱해서 상관이 없고 절대값끼리 나눠주는 것도 밖에다 안에다 같이 넣고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야. 덧셈과 뺄셈은 안 돼. 그래서 이 성질에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이 없어지게 되고 얘는 안에다 같이 곱해주면 되고 얘는 절대값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온 것도 뭐 있어? 절대값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곱이 된 거지.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제곱이 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 절대값이 없어진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거는 A의 제곱에 플러스 뭐가 돼? 이거는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거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 빠지면은 자 2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AB의 마이너스 AB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왜냐면 얘는 항상 양수야. 얘가 양수면 0이 돼버려. 얘가 양수야. 얘가 음수가 되면 플러스가 되고 이해가 되지?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인 경우는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경우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바로 요 놈이야. 그리고 나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된다?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가 된다?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등호가 성립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하고 얘를 보면 되겠지. 그치? 일단은 여기에 보면 얘가 만약에 그럼 절대값 A, B하고 A, B를 보면 얘가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0이 아니어도 되겠네. 이 안에 있는 것이 양수가 돼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A, B가 뭐가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부등식의 성질이야. 절대값이나 또는 루트가 있으면 항상 제곱해서 계산해주면 돼. 자, 일단 여기서 주어진 것은 뭐냐면 양수 xy래. 양수 xy야. 그런데 여기서는 2x 플러스 3y는 8이고 이때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지금 현재 합이 주어져 있는데 합을 구하네? 그치? 근데 여기는 x가 어디 안에 들어있어? 루트 안에 들어있어. 그럼 얘는 합이라고 쓸 필요가 없이 얘는 무슨 합이야? 제곱의 합이라고 놔야 되겠다. 그치? 자, 합과 제곱의 합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용을 해준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을 해주게 돼. 즉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이 된다. 자, 이거를 틀을 맞춰서 적어주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자 루트 2x의 전체의 제곱 그치? 플러스 루트 3y의 전체의 제곱은 제곱하고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의 전체 제곱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 했어 지금 현재 얘가 8 얘는 2가 되겠지. 그래서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얘는 자체가 양수잖아. 그리고 양수라고 얘기했어. 0이 되진 않아.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면 4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뭘 생각을 해준다고 했었지?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이용하지. 그래서 얘를 아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 나와 있는 단어이 아마 산술기하 평균 단어일 거야. 근데 만약에 나한테 문제를 풀면 코시 슈바르츠 문제를 풀겠지만 이렇게 풀어 상관없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x, y는 뭐가 돼? 양수잖아. 그래서 2x 플러스 3y는 2 루트 얼마가 돼? 2x 곱하기 3y보다 크거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얘가 8이니까 루트 2x 곱하기 다시 루트 2, 3은 6xy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얘가 8이기 때문에. 그래서 6xy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y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8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가 돼. 자, 그럼 얘도 2 루트 뭐가 되는 거야? 2x 곱하기 3y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아니, 요 안에 또 루트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루트에 루트가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루트에 루트라면 이중근으로 쓰면 좀 그래. 아직은 이중근으로 쓰면 좀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자. 자,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얘를 제곱을 해버리자. 자, 그럼 얼마가 되겠어? 2x 플러스 2 루트 6xy. 그치? 그다음 플러스 3y가 돼. 자, 2x하고 3y를 더해주면 얼마야? 8이지? 8 플러스 2 루트 6xy인데 xy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 그래서 8 플러스 2 루트 여기 안에가 일단 이걸로 집어넣으면 이게 편하겠네? 16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넣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려면 8 플러스 얼마가 돼? 8. 그래서 얼마? 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구하자는 것을 뭐 했어? 제곱을 했잖아. 그럼 16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는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양수이기 때문에 4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산술 기하 평균을 풀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산술 기하 평균을 얼마큼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부분이긴 하지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산술 기하 평균이 성립할 때 언제 성립하니? 두 개가 서로 같은 데 성립하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놓을 수 있어.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놓을 수 있지? 그래서 이것을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하고 플러스 B분의 C하고 플러스 C분의 A하고 플러스 A분의 C 플러스 C분의 A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는 언제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지? 얘만 따로. 그러면 2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가 돼. 그치? 자, 이거는 산수기합형이 언제 성립해? 얘랑 얘랑 서로 같으니까 a와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지. 플러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산수기합형이라 쓰면 루트 b분의 c 플러스 c분의 a라고 쓸 수 b분의 c? c분의 b. c분의 b라고 쓸 수 있죠. 곱하기. 그럼 얘도 마찬가지 산수기합형이라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성립하냐면 b하고 c가 서로 같을 때야. 그럼 a하고 c도 뭐가 돼? 자동으로? 그럼 그때 얘도 최소값이 만들어지게 돼. 얘 플러스 2루트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 곱하기 c분의 a가 돼. 그래서 2 플러스 2 플러스 2에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현재 세 가지의 산수기합형을 쓰잖아. 산수기합형 여러 개를 쓸 수 있지만은 그게 등시 최소값을 가질 때는 등시 성립할 때가 되거든. 가능한 한 산수기합형을 두 개 이상을 동시에 쓰는 거 좋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가 최소값을 가질 때 다른 하나가 최소값을 안 갖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게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세 가지의 산수기합형을 썼지만 자, 두 개의 산수기합형을 썼을 때 최소값을 가질 때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최소값을 가질 때가 돼.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이렇게 동시에 둬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걸 알아두라. 알겠지? 자, 66번 문제처럼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5 분의 x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x가 분모 분자에 있을 때 뭘 많이 이용을 해줘? 산술 기하 평균을 많이 이용을 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를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도저히 감이 안 잡혀. 분모가 인수분해가 돼서 어떤 두 개의 곱이라고 한다면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도 있는데 부분수법 형태의 걸로 분리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편법을 쓰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역수로 취해줘. 역수를 취해주면 x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5가 되는 거지? 요거 분의 1이야. 자, 얘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값, 요 아래에 있는 값이 뭐가 되면 되겠어? 최소가 되면 돼. 왜냐면 역수를 취해줬으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있지. 그러면 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25가 되고 얘하고 얘를 두 개를 통해서 산술 기하평균을 쓰면 x 곱하기 x분의 25가 되고 양변에 2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5에 플러스 2 그래서 얼마가 된다? 12. 자, 최소값이 얼마야? 12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12가 될 때 최소가 된 거지. 그러면 얘가 1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1이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x가 있으면 산수 기하평균을 이용을 해줘야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분모가 하나가 있으면 따로따로 분리해주면 되거든. 근데 저렇게 분리가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역수를 취해서 최대값 최소값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돼. 어차피 양수니까는 역수 취해서 바꿔줘도 상관없어.